안녕하십니까. 파트 1 자동차 정비 기본사항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챕터 1 기초 단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정비를 할 때 기능사 필기 과정을 따실 때 중요한 것 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그래도 60문제 중에 4개에서 5개는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단위는 알고 가셔야 기본 틀을 이제 지니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길이와 각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 알고 있는 게 뭐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피트, 뭐 인치 이런 것들은 이제 영국권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쓰는 거는 미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위 변환입니다. 단위의 변환. 어떻게 변환할 것이냐. 실린더를 예로 들어서 보면 실린더의 길이를 표현을 할 때 100mm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0mm가 미터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위 변환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cm는 10mm다. 그 다음에 1m는 100cm다. 그러면은 1m는 몇 mm가 되는 겁니까? 1000mm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기 수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각도라고 하는 것은 뭐 도로 표시하죠. 도. 그런데 1회전은 몇 도이다? 360도이다. 자, 이 정도는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도, 분, 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기능사 필기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 분의 180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라디안이라는 값은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그러면은 1파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360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파이 라디안 값이 되는 겁니다. 2파이 라디안 값. 그래서 360도 1회전을 할 때는 2파이 값만큼 회전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제동마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줄 때 이런 공식에서 사용될 수가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에 의한 360도는 2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지금은 이제 무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무게. 그래서 뭐 1톤은 1000kg이다. 그 다음에 1kg은 1000g이다 나와 있는데요. 앞에 단위의 어미에 뭐 키로, K가 이렇게 붙게 되거나 뭐 메가가 붙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키로가 붙게 되면 10의 3승. 그러니까 1000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가가 붙게 되면 10의 6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이죠. 그죠? 100, 1000만, 10만, 100만이 되겠네요. 100만이 붙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어미가 뭐가 붙느냐. 그러니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도 아까 1000m였죠. 그러니까 이 앞에, 미터라고 하는 건 앞에 키로가 붙으면, 그람이라고 하는 거 앞에 키로가 붙으면 10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람이라고 하면 세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1톤까지 쓸 일은 거의 없고요. 거의 킬로그램과 그람 내에서 보기 때문에 킬로그램을 그람으로 바꾸고 그람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은 기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보시면 무게 계산식에 보면 최적 곱하기 비중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냐면요.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뭐 아이스크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단위 부피당 뭐 질량이다. 그게 이제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밀도 곱하기 최적 V를 해주게 되면 여기 양쪽이 없어지는 거니까 질량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게를 계산할 때는 밀도 곱하기 이제 부피를 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 비중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자, 물의 밀도 분의 원래 밀도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이제 제품이 있겠죠. 그죠? 뭐 부동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냉각수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밀도, 제품의 밀도. 그죠? 용액의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용액의 밀도를 통해서 이제 요게 비중이 1이면 물과
똑같은 비중,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보다 낮은 경우에는 물보다 가볍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경우에는 물보다 무거운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면적은 거리라고 하는 것에 제곱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사각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사각형, 여기에 밑변의 거리와 높이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센티미터라고 하면 센티미터를 2번 곱해줬잖아요. 그죠? 2번 곱해줬기 때문에 센티미터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센티미터 제곱이다. 그래서 사각형, 여러분들이 사각형 하실 일이 거의 없고요. 어차피 우리는 피스톤, 아니면 뭐 실린더, 이런 원통, 아니면은 뭐 마스터 실린더, 이런 것도 원통이기 때문에 원의 면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원의 면적이요. 자, 그래 원의 면적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이제 파이 r 제곱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자동차에서는 보통 지름을 줍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에 외경을 마이크로미터나 버니어 캘리퍼스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름을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이 R이 뭐예요? 반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의 반 아닙니까? 그죠? 반지름. 이거에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4가 되는 거죠. 4분의 파이의 지름의 제곱이구나. 요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알아야 될 거는 요거 공식이다. 4분의 파이의 지름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분의 파이는 항상 고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름의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4분의 파이를 계산해서 공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4분의 파이는 0.785가 됩니다. 파이가 3.14니까요. 계산기를 하면 0.785가 되는데 이거 곱하기 지름의 제곱을 하면 그게 원의 넓이구나. 그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 4분의 파이를 암기하든지 아니면 0.785를 암기하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다. 대신 지름을 2번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5번에는 타원의 면적 나와 있네요. 타원은 장축이 긴 축 얘기하는 거고요. 단축은 짧은 축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축과 단축을 곱해주고 4분의 파이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중요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중요도가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중공이란 얘기는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다는 얘기고요. 지름 큰 대문자 D는 요 외경을 얘기하는 거고 소문자 D는 안쪽에 내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문자 D. 그렇게 해서 면적을 구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요만큼은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원의 지름에서, 면적에서 작은 원의 면적을 빼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크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공학에서는 크게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 원의 면적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까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피, 단위를 보시면은 1리터는 1000cc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cc라고 하는 게 결국 뭐라고 돼 있어요? 센티미터 세제곱과 같다 돼 있죠. 사실 이게 이제 큐빅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큐빅 센티미터. 큐빅 센티미터라고 하기 때문에 cc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센티미터의 세제곱이 1cc다 하는 거죠. 그러면 1000cc가 1리터라고 했으니까 1000 센티미터 세제곱이 1리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대신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피는 결국 뭐예요? 길이가 3개 있는 겁니다. 길이가 3개 있어요. 자, 우리가 원의 면적을 가지고 면적을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게 행정만큼의 넓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의 넓이 A와 행정을 곱해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다? 원기둥, 원통, 그죠? 원통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면 원의 피스톤의 뭐 넓이를 구한 다음에 행정, 길이를 구하게 되면 높이를 구해주게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제 원통, 우리 실린더의 행정 최적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는 4분의 파이의 지름의 제곱 해서 단면적을 구해주고 거기에다가 행정이라고 하는 이 높이를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실린더 최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온도도 이제 가끔씩 이제 출제되는데요. 온도는 둘 중에 하나만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꾼다. 아니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꾼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냥 0도씨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0도씨는 그럼 화씨로 얼마입니까? 라고 할 거면 여기다가 0도씨를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화씨로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 0도씨가 들어가게 되면
화씨라고 하는 것은 5분의 9에 0 곱하기 0이고요. 플러스 32이기 때문에 32 화씨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0 화씨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섭씨로 얼마냐? 라는 걸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0 화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0 화씨를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9분의 5에 여기서는 0 화씨 마이너스 3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2 값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2 곱하기 9분의 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값이 뭐 17, 마이너스 17도 정도 나오겠죠. 17 도씨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뭐 17 도씨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제가 하나만 외워라 말씀드리냐면 동일합니다. 이게.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화씨라고 하는 것은 5분의 9 도씨에서 플러스 32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씨만 남기고 한번 넘겨 볼게요. 이렇게 넘기면 화씨 마이너스 32죠. 맞습니까? 는 5분의 9 도씨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양쪽에 9분의 5 여기도 9분의 5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씨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9분의 5 화씨 마이너스 32도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공식만 하나만 암기하고 있으면은 이 공식까지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암기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를 바꾸고 싶으시면 0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73도씨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0도씨는 뭐가 되는 거예요? 273 K도씨가 되는 겁니다. K도씨. 그죠? 요거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빈도가 높은 출처의 기준은 아닌데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하루를 뭐 24분의 1이 되는 동안 뭐 시간 세는 단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시, 분, 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시간은 60분이고 60분, 1분은 60초니까 60 곱하기 60은 3600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360초로 이렇게 계산하신 분이 있는데 10단위가 빠지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600초입니다. 그러면은 1초는 몇 시간입니까? 라고 하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1초는 3600분의 1시간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변환을. 그래서 3번 열량입니다. 열량 아까 얘기한 대로 칼로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앞에 K 어미에 K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면 1000입니다. 1000. 똑같은 거죠. 그죠? K는 100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의 3승이다.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갖다 붙여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2로 넘어가시면 이제 1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위, 기본 단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입니다. 1. 1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힘 곱하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그런데 작용점이 같아야 됩니다. 요즘은. 예. 작용점. 작용 방향 있죠? 작용 방향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책을 들고 앞으로 가는 것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탁이라는 것을 미는 방향에 힘을 주었을 때 그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중량이 이렇게 W라는 중량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 제가 위로 들었어요. 물체를 들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이 물체에다가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일을 하는 것이라? 물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체라는 것이 있을 때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줘야 돼요. 힘을 주었을 때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자, 물체가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동 거리가 10m다. 나는 힘을 줬을 때 뭐 10kg 폴스라는 힘을 주었다. 그러면 10kg 폴스 곱하기 10m라고 하는 일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난 이만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0kg 폴스 미터라고 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면 그것이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kg 폴스 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와 비슷하다? 약 9.8줄과 같다. 줄과 같다. 그것은 뭐 426.9kcal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기억합시다. 1kg 폴스 미터는
9.8 줄이다. 자, 요거는요, 뭐가 같은 거냐면 9.8 뉴턴 미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뉴턴 미터. 뉴턴 미터와 같다. 킬로칼로리보다는 요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9.8 뉴턴 곱하기 미터와 같다. 1kg 폴스가 뭐란 얘기예요? 9.8 뉴턴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까지는 기억합시다. 다음 회전력입니다. 회전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크라는 게 있죠. 토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 곱하기 거리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근데 이거는 회전 중심점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회전 중심점이죠. 중심점에서 내가 힘을 이렇게 주었을 때, F라는 힘을 주었을 때 그 거리와 곱이라는 얘기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어지는 토크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려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토크, 회전력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렛대의 원리죠. 지렛대의 원리. 길이를 짧게 잡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힘 주기가 어렵죠. 토크가 약합니다. 길게 잡고 돌리면은 토크를 주기가 쉬워지는 거죠. 작은 힘으로도 거리를 멀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회전점에서 작용하는 회전력, 토크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인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삼각함수 값이 나오는데 의미 자체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힘이 이렇게 적용됐을 때 실제 작용하는 토크에 작용하는 힘은 어디예요? 이렇게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불력, 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은요. 자, 여기가 사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세타다. 자, 여기 세타, 각도가 있어요. 각도. 여기 각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죠. 각도. 이렇게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힘을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 실제로 작용하는 내 힘, 1. 그 다음에 2로 나눈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힘이 나온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F2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토크에 관여하는 힘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너트를 누르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힘이에요. 누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각도를 내가 틀어서 잡아당긴다고 하면 이 불력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된다 얘기죠. 사인 세타 값은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지고 통해서 구해 주시면 되고요. F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하면 그게 F1, 내가 구하고자 하는 힘의 불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F1 곱하기 거리를 해주셔야 여기에 작용하는 정확한 토크, 회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능사 수준에서는 뭐 사인까지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을 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힘을 불력하지 않고 원래 나와 있는 힘을 가지고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 세타가 세타가 90도라고 하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9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이제 1입니다. 그래서 그냥 힘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압력입니다. 압력의 단위를 보니까요.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센티미터 제곱은 뭐라고 했죠? 면적입니다. 면적.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잡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손바닥으로 칠판을 누를 때 동일한 힘으로 한번 누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동일한 힘으로 눌렀을 때와 요 볼펜을 가지고 눌렀을 때 동일한 힘으로 누르면 볼펜으로 눌렀을 때 칠판이 받는 압력이 강한 거예요. 압력이 강하다. 왜? 판면적이 적어지니까. 여기서 분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죠. 힘이 커지면 힘은 비례하는 거니까 힘이 커져도 압력이 증가한다. 면적을 줄여줘도 압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로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다. 근데 나는 이게 힘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단위 면적이 얼마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 실린더, 마스터 실린더에다가 제가 압력을 얼마를 주고 있습니다. P라고 하는 압력을 줄게요. 근데 나는요, 여기 A라고 하는 단면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힘을 알고 싶어, 힘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을 해주시면 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힘을 구해야 되냐고요? 아까 얘기한 우리 2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힘을 필요하잖아요. 힘. 실제로 이 마스터 실린더에 한 2를 구하고 싶으면 요 힘을 하는 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 단위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단위를.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숫자 계산이 나오면은 맨날 이거 100 곱하기 2 이런 것만 이제 하시는데 여기 앞에다 꼭 단위를 써주세요.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제곱 곱하기 2cm
제곱이다. 자, 이렇게 해야 요게 어떤 단위가 나오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kg 폴스라고 하는 힘이 작용이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기압, 뭐 진공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대기압, 진공압. 대기압 자체는요, 우리가 지금 못 느끼고 있지만 그냥 존재하는 압력이에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압력이다. 자, 우리가 흡기라고 하는 걸 하죠. 공기, 호흡이라는 걸 하죠. 호흡. 사람은 호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호흡할 때 밖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우리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가 팽창하죠. 폐가 팽창하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커진 만큼 폐에 있는 압력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요. 부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부압이라고 하는데, 부압이 걸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압력이 내 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보낼 때는 횡격막을 다시 위로 올리면서 폐를 쪼그라뜨려서 부피를 작게 해주니까 압력이 대기압보다 강하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기층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공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진공압. 이게 부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압이 걸렸을 때 얘랑의 압력 차이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랑 압력 차이를. 그래서 흡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엔진에서도 흡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피스톤이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주사기도 피스톤 아래로 잡아당기면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는 무엇이냐? 밖에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볼게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미터/세컨도 있고 킬로미터/아워도 있죠. 자, 단위 변환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뜯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km/h라고 하는 것을 미터/세컨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자, 1km/h 이렇게 되어 있는데, 1km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00m다. 1시간은 3600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킬로미터에다가 1000m, 시간에다가 3600초 이렇게 해주면 뭐가 돼요? 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단위가 맞았는지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또 좋은데 미터/세컨으로 계산해 놓고 킬로미터/아워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제가 1m/s는 몇 km/h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사실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m,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자, 1km는 1000m는 일단 알겠다는 얘기죠. 그럼 1m는요? 1000분의 1km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은요? 1시간은 3600초라고 했어요. 그럼 1초는요? 3600분의 1시간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집어 넣어줘야 된다고. 대입을 해줘야 된다고요. 1m/s니까. 자, 다시 봅시다. 1m 여기다가 뭐 넣어줘야 된다고요? 1000분의 1km. 그 다음에 세크 여기다가는요 3600분의 1시간 이걸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숫자대로 빼볼까요? 자, 1 곱하기 1000분의 1km 나누기, 그죠? 3600분의 1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자, 좋아요. 1000분의 1 이것까지 좋다는 얘기죠. 1000분의 1km.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거 뭡니까? 요거요. 분모 밑에 있는 분모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로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3600 곱하셔야 돼요. per-hour입니다. 분모 밑에 분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올려주셔야 되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00분의 3600 km/hou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 버려버리면 3.6 km/h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보세요. 이거. 자,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나중에 차량 속도 구하고 이런 계산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가속도.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 이런 얘기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고 시간 동안 얼마나 바뀌었냐. 자, 10m/s라고 해볼게요. 원래. 그런데 이게 20m/s로 속도가 증속됐어요. 가속된 거죠. 근데 이게 1초 동안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가 바뀌었습니까? 10m/s만큼이 변한 거죠. 근데
1초 동안. 그죠? 1초 동안. 그러면 10m/s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가 곱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10초 동안 변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1초 동안 1m/s씩 증가한 거 아닙니까? 10초 동안 10m/s만큼이 변한 거니까 숫자는 숫자대로 1이 되는 거고 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km/h를 뭐 m/s로 변환하고 이런 거는 자유롭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토픽 3. 배기량과 압축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배기량은 무엇인가 하시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원통의 부피 있죠? 그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원통의 부피.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원통이 있을 때 요거 단면적 구하고 요거 곱해주면 됐죠? 행정. 요게 단면적이라고 보면 A라고 봤을 때 요 행정을 이제 곱해주시면 돼요.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행정은 피스톤이 맨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사점과 상사점 그 사이를 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단위 자체가 4분의 파이의 지름의 제곱 곱하기 행정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원통의 부피 구하는 공식과 사실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총 배기량을 구하려고 하면 뭘 더 곱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린더 수. 그죠? 내가 한 기통이면 원통이 하나면 하나만 곱하면 되는 거고요. 4개면 4개 곱해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당 배기량을 또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분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기량. 회전수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회전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생기는데요. 자, 피스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피스톤이라는 게 있고, 피스톤이 맨 꼭대기에서 맨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요게 행정이다. 행정이다. 그런데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크랭크 축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크랭크 축이 맨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는 하사점, 꼭대기로 올라와 있을 때는 상사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상사점부터 하사점까지 내려가는 게 사실 똑같아요. 크랭크 축이랑. 크랭크 축의 지름이랑 움직이는 지름, 회전 지름이랑 똑같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름과 행정이 같다 이렇게 봤을 때 크랭크 축이 맨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뭐라고 해요? 지름이죠. 한 번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야 1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이 2번이에요. 이 행정이 크랭크 축 1회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랭크 축이 1회전하는 것과 행정이 2번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행정기관은 회전수를 나누기 반 하세요 되어 있고요. 2행정기관은 회전수를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기관할 때. 자, 우리 4행정 1사이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흡입 아래로 빨아당기고 그 다음에 압축 위로 올려주고요. 압축하고 그 다음에 동력합니다. 폭발해요. 폭발해가지고 동력을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기시켜줍니다.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요즘엔 동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기. 지금 행정이 몇 번이에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총 4번 행정했죠. 그거를 한 번 사이클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4행정 1사이클 기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크랭크 축이 2바퀴 회전할 때 4번 행정을 완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크랭크 축이 아래로 한번 내려갔다가 180도 올라가면 2행정인 거니까 흡입 압축을 한 바퀴에 한다. 1회전. 폭발 배기를 1회전 또 한다. 그죠? 이렇게 되면 2바퀴를 돌아야 4행정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회전수를 곱해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내가 2000rpm으로 회전했어요. 분당 회전수를 rp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당 회전수 2000rpm으로 회전했지만 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번 한 게 아니죠. 1분당 1000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흡입 압축 때는 배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배기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2행정기관은 흡입하면서 뭐 소기하고 배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2번이면 폭발, 배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수를 그냥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축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압축비. 압축비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주사기라고 생각할게요. 연소실을 제가 요만큼만 나눠볼게요. 자, 피스톤이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보겠습니다. 상사점을 TDC, 하사점을 BDC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행정이라고 봤을게요. 그럼 피스톤이 맨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요만큼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남아요. 그렇죠? 남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연소실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소실 최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아까 구한 배기량 있죠? 배기량과 행정 최적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VS다. 뭐라고요? 요게 배기량과 같습니다. 배기량. 배기량을 계산한 것과 같아요. 그럼 요만큼 VC는 내가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게 뭐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통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소실 최적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전체 원통에서 이만큼까지 압축하는 거죠. 피스톤이 쭉 올라가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잖아요. 이 연소실 최적만큼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예요? 여기 행정 최적과 연소실 최적 다 더한 값이 전체량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뭐가 된다? 압축비다. 압축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뭐예요? 행정 최적은 90cc다. 그런데 연소실 최적은 10cc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전체 얼마예요? 100cc잖아요. 100cc에서 10cc만큼 압축했으니까 압축비가 10대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풀어볼게요. 문제로. 자, 연소실 최적은 10cc였어요. 근데 행정 최적은 90cc예요. 그러면은 전체 최적은 얼마라고요? 플러스 10해서 10cc라고요. 전체는 얼마가 됩니까? 100cc 분의 10cc. 자, 이렇게 해서 10대 1이 나오는 겁니다. 압축비가.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은 얘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전체. 행정 최적과 연소실 최적의 전체 더한 값은 그것이 실린더 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잘 안 줍니다. 너무 쉬워져서. 보통 이제 행정 최적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행정 최적과 연소 최적을 더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주죠, 이거를 값을. 모르는 값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연소실 최적은요, 뭐 10cc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최적은요 90cc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다 또 10cc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제가 계산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지만 근데 막 얘가 막 15cc, 뭐 12cc 이러면 계산하기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모가 같으니까 나눠줄 수가 있죠. 10cc분의 뭐 90cc 플러스 10cc분의 10cc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뭐예요? 얘가 결국 1이 되는 거죠. 항상 똑같이 1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은 1이니까. 얘가 뭐가 나오든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랑 비해서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의 비율에서 플러스 1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1이 왜 들어간다고요? 연소실 최적도 전체 실린더 최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 잊어버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토픽 4 마력 보겠습니다. 마력 자체는 동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마력 쓴다 나와 있죠. 일유리다 합니다. 일유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위 한번 볼까요? 자, PS 마력 있고 HP 마력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영마력 쓰지 않습니다. 불마력 사용합니다. SI 단위로 불마력 사용하고요. 요거 일단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에 632.3 kcal per hour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단위, 요거부터 볼게요. 익숙한 단위부터 볼게요. 자, 1유리다 했죠? 자, 이거에 뭐예요? 킬로그램 폴스에 미터 곱해준 것. 뭐예요? 1양이죠. 전체 1양이다. 1양이에요, 1양인데, 언제? 초당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냐. 그게 뭐란 얘기예요? 1유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다. 근데, 뭐로 해놓은 거예요? 1PS는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75kg 폴스의 힘으로 1m를 이동시키는데 1초가 걸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제 마력이라는 것 자체가 홀스 파워잖아요. 말이 할 수 있는 일. 말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말이 이거밖에 일 못하냐?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서 최대한 말이
편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6배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단위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풀 수가 있어요. 1ps는 75kg 폴스에 m/s구나. 그 다음에 0.736kW구나. 그럼 그게 736W랑 똑같은 거고, 열량으로 하자면 632.3kcal를 1시간 동안 소모하는 것과 같은 일률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기적 에너지죠. 킬로와트, 와트는 전기적 에너지고, 이건 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위가 나왔을 때 내가 킬로그램 폴스에 m/s로 단위가 나왔으면 이거는 마력으로 바꾸고 싶으면 75분의 1 PS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마력 구할 때 항상 분모에는 이 75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지시마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시마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시마력. 지시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우리가 했을 때, 계산했을 때 나오는 마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내가 계산하면 이만큼의 힘이 나와야 된다. 일률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단위를 보자고 하니까 75분에 나와 있죠. 그죠? 60. 그 다음에 압력, 단면적, 행정, 그 다음에 실린더 수, 그 다음에 회전 수 이렇게 곱해주래요. 와, 뭐 이렇게 많아요. 그죠? 많은데 차근히 한번 봅시다. 저는 단위로 얘기할 거예요. 자, 압력과 단면적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딱딱 없어지면서 힘이 나옵니다. 자, 지시평균 유효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스톤을 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압력을 주죠. 무슨 압력이에요? 폭발 압력. 우리가 점화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폭발력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폭발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피스톤 아래로 내려줘야죠. 그게 원래 엔진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갈 때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이 회전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피스톤이 상하 운동하게 되는데 맨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나가는 걸 뭐라고 했어요? 행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행정만큼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압력을 가지고는 뭐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힘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단면적, 이 피스톤에 걸리는, 그죠? 단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아닌 힘을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 곱하기 행정이라고 하는 거 단위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럼 힘 곱하기 미터를 해주면 뭐가 됩니까? 일을 한 거죠. 그러면은 힘 곱하기 행정을 통해서 폭발 한 번 했을 때, 폭발 1회 했을 때 피스톤의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1실린더, 하나 실린더에서는 한 번 폭발했을 거니까 한 번만 일을 한 거 아닙니까? 4개면 당연히 곱하기 4개 해줘야 되고, 6기통이면 6개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마력, 일률 자체가 좋아지겠죠. 1마력, 한 마리 말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당연히 6마리 말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일률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수가 또 나옵니다. 회전수 이렇게 RPM이 나와요. 왜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1만 구했잖아요. 1회 폭발했을 때 1이 하나 나온 거예요. 1회 폭발했을 때 1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알고 싶어요? 나는 초당 한 1의 양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1율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크랭크 축이 1회전할 때 얼마만큼 폭발을 하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행전기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행전기관은 크랭크 축이 1회전할 때 2행전이니까 여기서 한 번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4행전 1사이클 기관은 2회전해야 1번 폭발해요. 맞습니까? 한 번 폭발한단 말이죠. 2번 바퀴 돌아와요. 그래야 4행정이니까요. 4행정 1사이클은 2번 돌아야 한 번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1200rpm이라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1200rpm이다. 1200rpm, rpm은 분당 회전수라 했습니다. 분당 회전수. 1200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1분당, 그럼 60초죠.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우리는 초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60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죠? 이 분당 회전수를 초당 회전수를 바꿔주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초당 회전수를 바꿔요. 그럼 얼마가 돼요, 이거? 20회전하는 거죠. 지우고 생각해 볼게요. 자, 20회전하는 겁니다.
언제? 초당이요. 초당 20회전 한다는 얘기는 크랭크 축이 2바퀴 돌 때 아까 몇 번 폭발한다고 했죠? 한 번 폭발한다고 했죠? 그러면 10회 폭발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초당. 맞나요? 자, 10번 폭발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럼 아까 폭발은 뭐였어요? 킬로그램 폴스 미터였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15kg 폴스 미터만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 폴스에 미터 퍼 세컨드 나왔죠. 뭐 나왔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1ps는 75kg 폴스에 미터 퍼 세컨드다. 나왔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했냐? 이거 구했어요, 지금. 킬로그램 폴스에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마력의 단위, 인륜의 단위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알고 싶은 PS 마력으로 바꿔주고자 한다면 75를 또 나눠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마력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걸 구하실 때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뭐다? 단위다, 단위. 행정을 보통 밀리미터로 주고 단면적도 밀리미터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위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결국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킬로그램 폴스에 미터 퍼 세컨드가 나와야 된다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제동마력, 정미마력이다, 이렇게 충마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동마력이다. 제동마력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아까는 이제 계산치로 얘기한 거죠. 우리가 실제 폭발했을 때 이제 지압선도를 가지고 이제 폭발한 압력을 통해서 계산한 값이고, 실제로 이번에는 크랭크 축의 동력, 회전력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봤더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크 곱하기 회전수만 딱 있어요. 토크 곱하기 회전수다. 자, 요거 단위 한번 또 볼까요? 토크 곱하기 회전수. 자, 토크 킬로그램 폴스 미터 곱하기 회전 퍼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분 결국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60초라고 했습니다. 바꿔놓을게요, 그냥. 퍼 60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60도 들어와 있죠, 여기? 그죠? 60초. 그래서 분당 회전수를 항상 초당 회전수로 바꾸려고 이 분모에는 60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가 돼요? 그러면 단위 다 나왔잖아요, 사실. 킬로그램 폴스 미터 퍼 세컨드.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회전이죠. 자, 이 토크 보세요. 크랭크 축이 여기에서 이만큼의 힘, 킬로그램 폴스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이 거리만큼 있는, 그죠? 상태에서 회전력이잖아요. 그게 토크잖아요. 회전력이 작용할 때 이 회전이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자, 아까 그러면은 라디안 값으로 계산한 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자, 이 회전이라는 것을 변화를 시켜주려면 1회전은 360도인데 이걸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회전 토크를 가지고 킬로그램 폴스 미터라는 회전 토크를 가지고 한 바퀴 돌리는 게 얼마만큼의 일을 한 거냐? 그 얘기가 뭐라고요? 2파이라고요. 아까 파이 라디안 값이 뭐라고 했어요? 180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360도는 2파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2파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2파이가 들어가 있죠. 그럼 2파이 곱하기 토크 곱하기 회전수, 이걸 해주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바로 인륜의 단위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 킬로그램 폴스 미터 퍼 세컨드, 이게 되는 거죠. 2파이 곱하기 토크 곱하기 회전수. 자, 근데 얘가 또 뭐가 돼요? PS 마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까 뭐 했어요? PS 마력은 75kg 폴스 미터 퍼 세컨드였으니까 75분의 1 PS라고 하는 것을 집어 넣어줘야 되니까 75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75분의 60 분당 회전수를 초당 회전수로 바꿔준 거 곱하기 2파이도 고정수죠. 자, 얘네들은 고정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은 토크와 회전수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항상 상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 716분의 1입니다. 계산하시면.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파이가 3.14일 때 716분의 토크 곱하기 회전수라고 하는 것이 제동마력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360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동마력을 구해줄 수 있다. 자, 그럼 손실되는 마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까 생각한 우리 지시마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제동마력을 빼준 것도 손실마력이 될 수가 있겠죠, 원래는. 근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찰력. 피스톤 링의 마찰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마력을 또 구할 수 있다. 그럼 총 마찰력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총 마찰력. 마찰력 곱하기 속도 하면 뭐예요? 힘 곱하기 속도. 와, 똑같이 또 일률이 나오네요. 그죠? 마찰력을 통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마찰력과 속도를 알고 있으면 75만 나눠주면 PS 마력으로 구해줄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마찰 마력을 주지 않고 지시 마력과 제동 마력으로 준다고 하면 지시 마력 마이너스 제동 마력을 해주면 이것도 이제 손실 마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연료 마력입니다. 연료 마력은 연료의 저위 발열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의 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위 발열량이라고 하는 건 자, 1kg 태운다는 얘기야. 태운다. 연료를 내가 태웠을 때 얼마만큼 나온다? 1kcal만큼 나온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1kcal per kg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그죠? 그 정도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저위 발열량을 줬을 때 내가 계산을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kg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가 나와요? kcal가 나옵니다. kcal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kcal per hour죠. 시간당. 그래서 무게로만 주지 않고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시간당 소비율로 줘요. 연료 소비율. 그럼 무게 per kilogram per 뭐 시간당 무게를 얼마나 쓰느냐, 그걸 보통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대 있잖아요. 그죠? 시간? T되어 있는 게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정 시간. 아시겠죠? 그래서 무게를 시간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W는 여기 T를 해서 연료 소비율, 그죠? 연료 소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한 계산값은 나왔어요. kcal per hour. 이렇게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했어요? 1PS일 때 632.3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분으로 나왔으니까 아까 시간으로 바꿔주려면 60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632.3을 나눠주시게 되면 C 곱하기 W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SA 마력입니다. 이제 과세 표준 마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정도는 이제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마력을 우리가 칭해 놓는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인치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1613에 그다음에 뭐 M제곱 N이다. 이렇게 해서 실린더 안찌름과 실린더 수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기 위한 마력이다. 공식 마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출제되는 그 빈도수는 많지 않으니까 크게 뭐 관계하지 않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토픽 5 효율입니다.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시마력, 도시마력이죠? 계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충마력을 측정했더니 이만큼밖에 안 나오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얼마 정도가 되냐? 그거를 백분율로 표시한 방법이 기계 효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열 효율도 제동 연료 소비율, 제동 연료 마력, 제동 마력을 통해서 연료 소비율과 저희 발열량을 곱해준 값이 밑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왜 들어갔어요? 이 마력이 PS 마력으로 안 좋기 때문에 kcal per 여기 곱해볼까요? 두 개 곱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kcal per hour 이것만 남죠? 그러니까 지시 마력이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다가 632.3을 해줘야 PS 마력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동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는 거, 열 소비율로 보자고 하면 지시 마력이 밑에 들어가고 제동 마력은 보통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연료 소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